자, 수능 특강 3번부터 뒤에가 PPT가 잘려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7강 3번은 사업가는 변화하는 상법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교과서에는 상법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사실 상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의 변화, 법률의 변화 이런 거 상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다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1강 ideally 이상적으로 business 사업은 requires 뭔가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막 매년 매달마다 매출이 다르고 뭐 이러면 사업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여기 within which 자 within은 전치사고 여기서 쓰인 게 지금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요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선행사인데 근데 뒤에가 좀 독특해요. 뒤에가 좀 많이 독특한 게 지금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죠? 투부정사가 사실 떻게 쓰일 수 있냐면 투부정사가 너네가 소위 얘기해서 명사나 뭐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을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적 용법을 쓰였다라고 가령 얘기를 하면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친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사를 수식할 때 보통 쓰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투부정사를 바로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는 인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이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비즈니스가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활용해서 투부정사와 엮어서 축약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신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으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주변 힌트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감각으로 쓰였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치가 나왔는데 yet the framework of law which governs 자, 요거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위치 나왔고 여기도 위치 나왔어요. 그리고 be subject to라고 하면요. 뭐뭐 하는데 취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취약하다 내지는 영향을 받는다. 뭐뭐에 영향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자, 요 서브젝트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밑에 이렇게 서브젝트를 니네가 맨날 막 주어, 주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주체적인 느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브는 밑이란 뜻이에요. 애초에 서브젝트 자체가 부하, 꼬봉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서브젝트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밑에 이렇게 눌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서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뉘앙스로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prone to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취약하다, 뭐뭐 하기가 쉽다, 당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be prone to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돼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법률의 틀은 법의 틀은 뭐냐면 govern 통제한다, 통치한다 사업 활동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자 요게 관계절이라서 이렇게 수식하죠. 그래서 framework가 주어 그래 그리고 is가 동사. 그래서 요거 뭐 나올 수 있어요? be front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s 하면서 지금 단수로 써 있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문법도 좀 따지셔야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 문장은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법률이라는 법 때문에 법이 우리 사업 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변화에 항상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죠? 그래서 be subject는 꼭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The burden은 부담이죠. The burden of keeping up to date.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keeping up to date, 계속 뭔가를 쫓아가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은 아마도 조금 덜어질 수도 있어. 자, 완화되다는 is도 있지만 alleviate라는 단어도 있죠. alleviate, 그래서 alleviated 해서 완화시키다라는 뜻이니까 다소 완화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전문직 쓰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 같은 경우도 이제 세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면은 그러면 한나절 이틀, 3일 막 이렇게 오래 걸려.
이제 세무사분한테 돈 어느 정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세무 업무를 맡기면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 교재 연구라든가 수업 연구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인 어카운트나 solicitor 그래서 저기 뭐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듣는 게 훨씬 더 부담을 줄여주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nevertheless가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4번은 내용상으로 좀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삽입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문장 삽입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주장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라면 여전히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 자기 스스로를 inform이 알려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information이 정보라는 뜻이죠. inform은 뭐뭐에게 뭐뭐를 알려주다라는 뜻인데, 이거 조금 어법성을 독특해요. 지금 보니까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이 7강 3번은 요 문장 삽입 출제도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문법도 좀 잡아야겠습니다.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다 잡아놓으세요. 그러면은 1번 문제도 within which 이거 갖고 건들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within which가 맞냐, which가 맞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to 부정사로 써 있는 거를 막 절로 풀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within which가 나와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팁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팁은 타동사니까 지금 himself 목적 왔고 여기 목적 보어 자리가 왔다는 건데 자 그리고 여기 himself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업가랑 himself가 서로 같잖아요.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제기대명사 나오는 거 보시고 그래서 항상 inform이라고 하면 타동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댕기란 뜻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 informing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요즘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회계사한테 요즘 회계 뭐 바뀐 거 있냐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계속 알고 있는 상태가 쭉 되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막 손수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서 keep himself informed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쓴 이유는 주변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이나 조언 같은 걸 구하면서 계속 빠삭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면서 사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inform을 수동으로 즉 pp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변화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는 상태로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십시오. 유지시키십시오. 자, 근데 이게 affect한데요. 여기는 역의 선행사겠죠. 근데 문제는 이 법률 변화가 계속 여러분들의 사업의 하루하루마다의 running은 여기서 뛰다가 아니겠지. run이 여기서는 운영이란 뜻이에요. 운영. 그래서 하루하루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법적 변화들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사업체에서 누군가를 고용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용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시행령 이런 거 다 빠삭하게 알아둬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keep up to date, 항상 뒤처지지 말고 쭉 따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employer가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죠. 고용주로서의 이것저것 의무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 대학을 가게 되면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알바라는 걸 하게 되겠죠. 알바하면 이제 많이 놓치는 게 너네가 저기 뭐 주유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몰라갖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요거 은근히 모르는 애들 안 주려고 이렇게 쓱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나쁜 사람이 좀 많아요, 요즘도. 자, 6번.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비자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업의 측면은 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be subject to. 자, 얘들아, 이 to가 투부정사 할 때 그 to랑 헷갈리게 해갖고 너네 좀 낚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전치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다 명사가 나와서 다행인데 명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regulate라고 해서 그냥 동사를 썼다 쳐, 그냥. 그러면 여기에다 be subject to regulate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에서 동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regulating, 예를 들어 뭐 legally 이런 식으로 동명사로 바꿔가지고 출제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 그래서 문법 포인트가 막 뼈대가 있는 게 한 두세 개, 한 세네 개 정도 보였잖아요. 이러면 보통 어떻게 내냐면 A, B, C 그 박스 해갖고 그 문법 푸는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7강 엑서사이즈 3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무난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문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자의 주장 부분이었던 그 핵심 문장을 어디에다 넣는 게 맞냐라고 하는 문장 삽입 문제가 해설하면서 느껴지는 바로는 가장 유력하니까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강은 계속 강의하면서 얘기하는데 좀 힘 빼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7강 4번은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내용 가지고 함정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너네가 앞으로 종사하게 될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 특히 뭐 배우, 뮤지컬 배우, 막 이런 쪽 그 예체능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산업 종사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 뭐 연예계 산업이라든가 영화계라든가 연극계라든가 뮤지컬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배우로 종사하는 사람은 진짜 극히 극소수죠. 그 심지어 뭐 영화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영화계에는 영화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영화 감독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연출도 있고 막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막 대본 쓰는 사람, 대본가, 막 작가, 막 되게 엄청 많잖아. 그 중에 배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배우를 포함한 영화계 자체 수입의 틀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야. 여기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프로스포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스포츠의 꽃이잖아. 거의 창시됐다고 보시면 돼, 미국에서부터. 특히 이제 미국은 농구랑 야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지금 농구랑 야구는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규모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엄청 많은데 종사자들은 별로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보시면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의사와 교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업 종사자 얘기하는 거야. 자, 특히 지금 코로나19 터지면서 오히려 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했죠. 진짜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료업이랑 교육업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직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프로 선수보다 많죠. 프로 선수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즐겨 보는데 축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뭐 바르셀로나나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되게 유명한 팀들 보면 우리가 first team 해서 1군 그러니까 주전 선수로 뛰는 그 팀 보면은 아무리 많아봐야 25명에서 30명이거든. 생각해봐.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이 종사하는 그 스포츠 업계에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라는 엄청 유명한 팀의 1군에서 뛰는 건 30명 이하야. 엄청 적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선수가 많이 필요 없는 거지. 한 30명만 있어도 되는 거고. 30명이 뭐야? 막 23명, 22명인 팀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수요는 당연히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그 전체적인 경제 규모 있죠? 의료업과 교육업은 당연히 훨씬 더 크죠. 프로 스포츠보다. 그지? 왜냐면 종사자 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운동선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이건 그냥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찰을 보는 사람과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교육업과 의료업에선. 근데 스포츠업에서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계속 어떻게? 계속 돌고 돌고 계속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선수들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그 팀이 경기하는 그 경기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에선 축구, 그리고 미국에선 농구나 야구, 여기 한 경기당 몰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몇 억,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 거죠. 왜냐면 종사하는 선수는 적은데
그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일단 축구가 가장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니까. 아, 뭐였지?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7억 명 본다고 했나? 1년에? 근데 7억 명이 생각해 7억 명이래. 7억 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기 즐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유니폼 사는 거 유니폼이 막 20만 원? 그래도 막 거리낌 없이 사버리고. 그리고 막 손흥민 보러 토트넘 경기 보러 가야지 했는데 막 손흥민이 요만하게 보이는 저 구석진 티켓에 좌석의 티켓도 막 40만 원, 50만 원 이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만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때? 수요가 높으니까 광고주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박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슈퍼볼 있잖아. 거기 뭐 광고 1분 되는데 10억이 됐나? 100억이 됐나?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에서는 종사자 수는 적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소득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 연봉이 뭐 얼마였다? 200억이 됐나? 150억이 됐나? 막 그러잖아요. 막 호날두라는 선수 2천억인가? 그러니까 한 선수가 받는 돈이 거의 넘사벽으로 엄청 많은 거지. 그러니까 종사자는 적은데 한 사람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왜요? 그 서비스 자체, 그 시장에다가 거는 돈 자체가 크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의료업이라고 해볼게요. 의료업의 파이는 한 요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도 요 정도라고 칩시다. 그래서 프로스포츠랑 의료업이 거의 그 시장 전체 규모가 맞먹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는 종사자가 예를 들면 4만 5천 명이야. 근데 스포츠는 예를 들어 2천 명이야. 그럼 당연히 한 사람당 가져가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분모가 분자보다 더 적은 거잖아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 명당 가져가는 몫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업의 자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한 사람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진짜 넘사벽 수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장 보겠습니다. In absolute terms. 얘다 term 같은 경우는 첫째, 기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용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선 기간은 아닐 거고 절대적인 term에 따라서 전반적인 의사와 선생님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크다. Professional athletes, 프로 운동 선수들의 것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기간은 아닐 것 같고 조건도 아닐 것 같고 용어 그래서 여기서는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관점, 절대적인 용어에 따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term이 다이어라서 그러니까 한 단어가 뜻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꼭 뜻을 다 잡아놓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잡아드렸고요. 자, 이것도 똑같네. The teachers라고 해서 복수인데 지금 단수 취급이 됐어요. 왜 그래요? 주어가 demand라는 추상적 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의사들을 향한 수요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훨씬 더 크는데 뭐보다? 자, that도 이거 보세요. 대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demand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시대명사 대신 나온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수일치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어퍼 포인트 잘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education and health care make up huge chunks. chun크는 덩어리란 뜻인데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를 차지한다라는 건데, 자, make up은 구성하다, 차지하다라는 건데,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account for예요. account for가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단어 유의어로 잡아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업과 의료업이 미국 경제 내에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즉 헬스케어가 이제 그거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 자 콤마에서 중간에 꼽살 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긴 짝대기로서 여기서 끊긴 거야 문장이. 그래서 헬스케어가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삽입된 거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매년 더블 디짓이니까 디짓이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두 자릿수 숫자, 그러니까 두 자릿수 숫자로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에서 99% 사이인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easured도 이거 측정된다. 뭐로? GDP의 비율로.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 healthcare 건강보험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분사구가 삽입돼서 꼽살 껴서 들어가서 뭐로 측정하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동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삽입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despite the attention paid to it. 자, 여기서 it을 보면 it이 뭐겠어요? 누구 가리키는 걸까? 대조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교육업이랑 그다음에 의료업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조적으로 그거 즉 프로스포츠 얘기하는 거죠. 프로스포츠에 집중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에는 nowhere near as big.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료 서비스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프로페셔널 스포츠는 그러지 못한다.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despite the attention. 자, 이거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지금 명사 나온 거고요. 자, paid는 당연히 여기 요거 지금 수식하는 거죠. 그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전치사구잖아요. 동사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프로스포츠는 nowhere near as big. 큰 것만, 이거 as는 만큼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큰 거에 예를 들면 이게 big이라고 쳐보죠. 이 정도 큰 규모의 near, 가까운 곳에 nowhere, 없다.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다. 이렇게 가까운 수준도 아니다라는 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비중에 차지하는 그 교육업과 의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프로스포츠는 그 두 놈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세 발의 피,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 엄청 작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사자 수가 적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파이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하여, in relation to는 뭐뭐와 관련하여라는 뜻이에요. practitioner는 요 종사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직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practitioner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the number of practitioner, 그러니까 종사자 수에 관련해서 보면 각각의 field, 여기서 field는 분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분야의 각각의 종사자의 수에 비교해서 보면 athlete services, 운동선수들을 향한 운동선수들의 서비스를 향한 디맨드, 수요가 is, 자, 이것도 마찬가지 s인데 주어가 디맨드이기 때문에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훨씬 더 크다. 교육업과 의료업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떼굴수, 그 종사자 수는 당연히 의료업이랑 교육업이 훨씬 많은데 한 운동선수를 향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미친 듯이 버는 거지. 자, the source of that demand. 그래서 그 demand의, 즉 그 수요의 원천은 결국 that 뭐냐면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njoy watching these sport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사실이 바로 이 수요의 원천인 거죠. 자, that은 접속사네요. 지금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죠? 자, weather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weather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로 절을 만들 때 명사절을 만들고 부사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사절이니까 얘는 문장 내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가면 돼. 자, 그렇게 되면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그 weather의 뜻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부사절로 쓰였을 텐데 부사절로 쓰였을 땐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뭐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직접 보든 텔레비전으로 보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whether는 지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뒤에 콤마 때리고 그냥 따로 부사처럼 꼽사리 껴서 문장 전체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 바로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뭐뭐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서든, 뭐뭐서든. 알겠죠? 자, 6번. Fans will pay as much as hundreds of dollars per ticket to attend while advertisers. 팬들은 티켓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 내가 알기로 월드컵 제일 싼 게 막 10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카타르 실제로 이번에 갔다 와서 한국 경기 다 보고 오려면 최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든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비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돈 내고 보잖아요. 그 광고주들은 기꺼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하물며 우리나라 그 K리그 그 축구 조금 우리나라 축구리그도 일단은 광고료가 최소 억 단위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 제끼는 거죠. 자, that can deliver. 그래서 that은 당연히 that 나오자마자 can deliver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주격이구나. 그리고 선행사는 너로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마지막으로. 자, 이제 7번 문장 보겠습니다. 7번은 좀 중요해요. 7번은 문법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The world might well be a better place. 세상은 아마도 더 나은 세상이 될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 치사하게 if에 콤마 안 찍어줬네. 자, if people paid 과거 시제 썼네. 만약에 사람들이 pay less attention 덜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 paid니까 덜 관심을 기울였다면이라고 하시면 이제 나갈이 되는 거죠. 여기 과거 시제 쓴 이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쿠슈마를 쓴 이유 당연히 왜 그래요? 가정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세상은 더 나은 좋은 곳이 될 텐데 라는 건 가정법으로 이렇게 긍정문으로 쓰면 현실은 부정이라고 그랬죠. 아, 세상은 참 더 좋은 곳이 될 텐데 라고 한 거는 현실은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비판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진다면 이런 스펙테이터가 관중이야, 관중. 눈으로 보는 스포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스포츠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오히려 더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으면 자, 이 to 같은 경우는요. pay attention to잖아. 이거 전치사 to야. 그러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겠죠? 여기도 조심해. 이거 to read라고 해갖고 교묘하게 장난치실 거야. 그지?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또 어디에다가도 관심을 기울인다. 독서. 그러니까 여기에다 관심을 덜 냈으니까 덜 기울이고 여기에다가 더 기울이면 세상은 더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영훈이가 축구 좋아하는데 영훈이가 축구 안 보고 그러니까 축구 보러 예를 들면 뭐 올해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축구 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7월이면 이제 영훈이 막 엄청 바쁠 때잖아. 막 수시 준비도 하고 막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기말고사는 끝났겠다. 그러니까 수시 준비할 때 엄청 바쁠 때일 텐데 맨시티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해갖고 거기 가서 그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볼 바에는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독서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시도 읽고 그다음에 zen meditation 이거 그 불교에서 그 명상 얘기하는 거야. 수련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됐으련만 이런 거죠. 조금 꼰대식 발언하는 글인데 어쨌든 자 하지만 팩트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 봐 가정법으로 써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법성 가려낼 수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7번은 문법성 잘 보세요. 자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고 그랬어? 주절에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 우쿠슈마가 나타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이프절은 이렇게 과거 시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동명사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어법성 또 나왔네. 자, the fact is that. 자,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를 통해서 명사절 만든 거죠. At the current stage of human development, large numbers, 이 현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do enjoy pro sports. 자, 프로 스포츠를 정말로, 자, do는 여기서 조동사, 그래서 뒤에 있는 enjoy의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do가 정말로란 뜻으로 내가 자주 쓰인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어차피 people이니까 수일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어차피 복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저는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뭐라 한다고? I do love he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do는 여기서 좀 조동사로 인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And that은 뭐를 얘기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포츠를 본다는 거. 그게 만들어낸다. significant. 엄청난 수입을.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자, significant의 유의어는 전 이거. tremendous. tremendous. 어마어마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tremendous라는 단어 유의어로 또 잡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7강은 그렇게 막 사이즈가 막 빡센 지문은 좀 없어요. 올해 이제 뒤로 이제 가면 한 9강부터 이제 슬슬 빡센 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7강 끝나고 이제 그다음부터 9강 공부하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자, 여기까지 강의 듣고 워크북이랑 전반적인 문제풀이가 끝나야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듣고 4월 1일, 즉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대비가 벌써 3주 차에 접어들고, 그러면은 내신 대비할 시간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연기 연습하느라 너무 수고스러운 거 알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이렇게 저랑 만났을 때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한다는 거. 워크북이랑 문제풀이 다 안 되면 여러분들 고득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집중해서 꼭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3강, 6강, 7강 워크북이랑 문제풀이 다 끝내서 저한테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9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